학생부 종합전형 그 각각의 대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합전형도 역시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군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지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과목 선택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아마 이 자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5개 대학 공동 연구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5개 대학이 연구해서 결국 마지막에 내놓은 게 뭐냐? 자연 계열의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계열 학과를 올려는 학생이라면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대학이 제시한 이 자료집에 보시면 이 수학과 컴퓨터 산업 그리고 물리 기계 영역과 관련된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수학과 컴퓨터에 대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경희대는 수학과와 응용수학과, 고려대는 수학과 수학교육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역시 수학과 수학교육과 통계학과 등 이 학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핵심 과목으로 설정한 게 뭐냐? 바로 수학 1, 2와 미적 기하입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핵심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이 뭐냐?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게 핵심 과목이고요.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 권장 과목입니다. 사실 이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면 들으면 좋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핵심 과목이고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권장 과목입니다. 그 정도로 이 권장 과목도 역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권장 과목이 진짜 그럼 과연 권장만 하는 과목인가?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실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A라는 가상의 학생을 제가 가져왔어요. 전 교과가 1.7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진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는 특히나 수학 성적이 전부 1등급이에요.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란에 있는 이 우수라는 건 뭐냐? 비교과 영역들도 역시 수업 교과 영역 이외의 영역들도 우수한 편인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수학 이수 과목 중에 공통수학 수원 수투의 미적 기하까지 다 들었어요. 이 친구는. 게다가 다 1등급이고 기하는 A겠죠. 그런데 확통을 안 들었어요. 이 친구는. 심지어 선택할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선택할 수 있었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확통을 안 들은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실제로 경희대나 성균관대 같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이죠. 경희대 응용수학과나 수학과를 지원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친구 합격일 것 같습니까? 불합격일 것 같습니까? 딱 1, 2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직관적으로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성균관대의 수학교육과와 수학과를 썼습니다. 여기 이 대학의 이 학과들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핵심 과목들을 수원, 수투의 미적 기하로 설정하고 권장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들은 과연 이 친구를 합격시킬까 불합격시킬까? 물론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학과 관련된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영어나 수학, 국어의 역량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경희대를 쓴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2024학년도 대입의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학생 A,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학교과 다 들었어요.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확통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응용수학과의 2024학년도 대입 결과예요. 교과전형입니다.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등급 자체가 50% 컷과 70% 컷 그리고 등급 평균이 있어요. 여기 점들이 보이시죠? 그렇죠? X표는 다 불합격한 학생들입니다. 합격자의 분포가 어디에 많이 있나요? 1 후반부터 2 초반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했죠. 그죠? 여기는 아마도 일반고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예외적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 전교과 성적이 어디라고요? 여기예요, 여기. 1등 합격한 학생들 성적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평가자가 볼 때 이 친구 어떻게 보느냐? 야, 이 친구 성적 괜찮다야. 와는 아니에요. 와, 이 친구 무조건 뽑아야겠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친구 성적 괜찮은데 게다가 수학도 다 1등급이야. 그럼 뭐 우리 과 쓰기 괜찮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학업 역량 측면이든 진로 역량 측면이든 충분히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데 확통을 안 들었다고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볼까요? 확통을 안 들었으니까 떨어뜨린다? 그게 아니죠.
이 경희대 만약에 응용수학과 제가 평가자라면 얘가 확통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른 과목의 수학 성적과 전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측면을 볼 때 이 친구는 충분히 확통을 들었어도 잘했을 아이다. 대학 와도 충분히 수학을 잘 따라올 아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작년에 이 정도 성적대의 활동을 가지고 이 대학의 학과를 썼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99% 이상 합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올려볼까요? 성적을? 수학과입니다. 입결이 조금 더 높죠? 아마도 여기 앞부분에 있었을 겁니다. 떨어진 학생들도 있네요. 붙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럼 이 친구를 봤을 때 그럼 어떠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역시. 다만 확통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완전 최초합이나 완전 1, 2등으로 합격할 수준은 아니라도 충분히 기본적인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대학과 어떤 학과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대학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전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의 전형에 학과나 학부나 모집 단위를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을 성대 지원해 볼까요? 작년 입결입니다. 수학교육과 한번 볼게요. 5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해서 8대1이고 합격 인원이 18명 나와서 충원이 260%입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에요. 50% 커서 1.32, 70% 커서 1.44입니다. 그럼 성균관대에서 이 수학교육과에서 이 친구의 성적을 봤다면 어떻게 판단하냐? 전교과 1.7이에요. 좋은 성적인가요? 좋은 성적인데 우리 과에서는 조금 아쉽구나. 이 친구들 다른 경쟁 상대들과 비교했을 때 너는 조금 아쉽구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게다가 얘가 수학 1등급이에요. 전부 다 수학 1등급이라 하더라도 이 대학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수학교육과에서 볼 때 다른 애들도 1등급이야 수학이.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확통도 안 들었어?가 되는 겁니다. 앞에 경희대와 비교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과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성적대가 지금 수학교육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죠. 1.62 70% 컷이에요. 그러면 저 7명 모집에 70% 컷이면 5등 성적이잖아요. 5등 성적이에요. 최종 합격자 중에. 그럼 6등과 7등이 있을 수 있겠죠. 6등과 7등의 성적은 이거보다는 당연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낮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이 친구 성적이 더 뛰어날까요? 이 친구가 수학 1등급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 친구가 우위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얘는 확통도 듣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어떤 유불리를 판단하실 때 지금 고3 학생들도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겠지만 1, 2학년 학생이 혹시나 듣는다면 내가 과목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했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도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최선호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교육과정상에서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해당 학과 학부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요소들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했어야만 되는 거고 실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에서 나와 있는 다른 학과들도 그래요. 전기전자와 관련된 학과에서 물리를 얘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수학은 당연한 거고 물리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설 건축 분야에서도 역시나 여기 미적분뿐만 아니라 기하, 물리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분야에 어울리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최대한 그것들을 많이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 측면에서 물리화학에 대한 부분, 물투까지 권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소재공학부예요. 2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으로 물리화학 원투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 캡처해서 가보시면 실제로 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대학, 이 학과를 가보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쓰고 싶은 학과는 반드시 가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서울대 자료입니다. 서울대 자료 중에 인문계열에서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한 전체 학과예요. 전체 학과, 인문계 학과가 몇 개인데 전체 학과 이거밖에 없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제시한 게. 자연계열은 일부예요. 제가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문계열은 과목 선택을 유도한다, 권장한다, 핵심이다로 얘기하는 학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은 모든 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과가. 그런데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줄을 제가 그어놨어요.
서울대가 처음에 2025학년도가 아니라 2024학년도에 이 자료를 발표했었을 때 지리교육과가 한지세지 여행지리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 파악 못한 것 같은 거죠. 없앤 거죠. 그래서 경영영재와 관련된 부분들만 미적, 확통까지 제시하고 나머지 학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리교육과에서 한지세지 여행지리를 2025학년도부터 권장 과목을 없앴어요. 그렇다면 지리 세 과목을 들은 학생이 지리교육과를 지원하면 손해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인문계열이 아무리 다른 대학들도 앞서 살펴봤던 5개 대학 연구자료도 그렇고요. 서울대도 몇 개 학과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특하죠. 예쁘죠. 평가자 볼 땐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도 제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폭넓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인문계열은. 다만 그래도 내가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과목들은 이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연계열은 그럼 어떨까요? 자연계열은 모든 학과들이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들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앞부분에도 경희대 성대 사례로 제가 설명드렸죠. 서울대를 지원하려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권장 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요?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